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영상은 다른 채널에서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어떤 점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중한 정보를 찾았는데 캐스퍼 오너스 카페에서 하츠를 공개했네요. 디자인은 대부분 오케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실내 디자인과 주행 성능이 되겠죠.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틀에 해당되는 플랫폼이라고 공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플랫폼을 구성하는 하체는 주행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죠. 이미 경쟁 차량인 레이와 모닝 그리고 스파크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주행 성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은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플랫폼에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품이 장착되기 때문에 무게 배분에 따라서도 승차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먹구름 채널에서는 신차가 출시되면 시승보다도 먼저 하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보고 결정하지만 구입 후에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가 결국 주행 성능과 승차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플랫폼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캐스퍼의 하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전륜을 받치고 있는 서브 프레임 쪽인데요. 출시 전이라서 테스트 차량 하단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 어느 부분인지 좀 알기 힘들죠. 최근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륜 쪽 하체입니다. 바로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엔진을 받치고 있는 서브 프레임이죠.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이미 눈치로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브 프레임의 디자인이 예상과는 좀 다르죠. 캐스퍼는 3세대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2세대 플랫폼일까요? 채널에 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제법 있었는데요. 하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었죠. 사진을 보면 우물정자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2세대 플랫폼을 개선한 소형 플랫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세대와 3세대의 구분을 H형자냐 아니면 우물정자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H형상을 닮은 서브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2세대 플랫폼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최신 차량인데 어떻게 2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나요? 최신 차량은 모두 3세대 플랫폼 아닌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3세대 플랫폼은 신형 아반떼부터 적용됩니다. 즉 아반떼 차량을 기준으로 위급 차량은 모두 3세대 플랫폼이죠. 차량으로 설명하면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와 같은 차량이 바로 3세대 플랫폼이고요. 내수 전용인 그랜저는 아닙니다. 팰리세이드도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2세대 플랫폼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후륜 기반인 제네시스 브랜드는 후륜 기반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하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강성을 포함해서 하체를 분석해보면 현대차나 기아차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입니다. 캐스퍼는 2세대 소형 플랫폼이 적용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체의 디자인에 있어서 모닝과 많이 닮았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모닝 플랫폼은 현대차 그룹이 제법 신경 쓰고 만든 플랫폼이죠. 유럽의 피칸토라는 이름으로 모닝 차량이 수출되고 있는데 깐깐한 유럽 시장에 수출된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을 가지고 모닝, 레이, 그리고 캐스퍼까지 제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모닝은 수출이 되지만 레이는 수출되지 않는 점도 차이가 있네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모닝과 레이가 좀 다른데요. 이 부분까지 언급한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모닝과 레이가 동일한 플랫폼으로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 주행해 본다면 모닝의 주행 성능이 레이보다는 확실히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전고가 훨씬 높은 레이는 코너링 시 전고가 낮은 모닝보다는 좀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죠. 예상이지만 캐스퍼는 모닝과 레이 중간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아요. 후면부와 하체 쪽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머플러를 볼 수 있고요. 싱글 타입인 것을 알 수 있네요. 후륜 쪽 하체를 보면 토션빈 구조로 승차감에 있어서 멀티링크보다는 한 수 아래죠. 하지만 경차의 경우 모두 동일한 구조입니다. 코일 스프링의 규격은 눈으로 보기에 모닝과 비슷한 규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캐스퍼의 공차 중량이 1330kg 기본형이고요. 터보는 1370g으로 1000kg가 안 되는 모닝 차량과 비교시 훨씬 무겁기 때문에 코일 스프링의 탄성을 높인 제품이 적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 외의 설계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차체와 프레임이 연결되는 부분을 높게 띄워놓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여기를 왜 이렇게 높여 놓았을까요? 처음에는 캐스퍼가 SUV라서 이렇게 설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전기차를 위한 설계가 아닐까요? 물론 제 예상이고요. 제조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EGMP 플랫폼과 다르게
캐스퍼의 경우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단보다는 비교적 출퇴근이나 마트 등의 짧은 거리인 단거리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따라서 바닥 전체에 배터리가 장착된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작으면서 짧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해당 공간에 배터리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께는 이미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렸던 소식인데요. 현대차는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인 보그워너와 경차 생산을 위한 협업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알려드렸죠. 현대차 전기차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이후에 A 세그먼트에서 전기차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 세그먼트라면 캐스퍼의 사이즈죠. 따라서 캐스퍼의 전기차 버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포착된 캐스퍼의 하체를 미리 분석해 보았는데요. 경쟁 차량인 모닝이나 레이와 유사한 플랫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미 디자인은 공개와 함께 OK 사인을 받은 것 같은데 주행 성능은 경쟁 차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출시가 된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동차 전문가이신 고민수 반장님과 모닝과 레이를 직접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민수 반장님은 모닝과 레이 차량 모두 소유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